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권용현이라고 합니다. 성공회대학교 영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권용현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자, 다이어는 뭔지, 알맹이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예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텐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단어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단어가 핵심 단어들입니다. 기본 단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다이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다 다양한 단어 이런 말이다 그죠? 의미가 많은 보면은 A, B, C, D 단어들이 하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는 경향이 있다, 돌보다, 재배하다, 몸으로 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사전에 돼 있는 거거든요. 사전에 수록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전은 껍데기만 이렇게 수록돼 있습니다. 껍데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 말입니다. 껍데기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몸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돌보다. 이 껍데기만 모아놓으면 하는 경향이 있다와 돌보다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경향이 있다와 재배하다 뭐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또 돌보는 것과 몸으로 향하다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연관성을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전은 알맹이 없이 그냥 껍데기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개념, 하나의 단어면 하나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서로 다른 것들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해 보면은 이런 다이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어 공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이 다이어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때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나 요즘 하고 있는 방식이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알맹이를 알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맹이를 알면은 이게 굉장히 쉽거든요. 알맹이가 없이 이 사전에 나와 있는 껍데기에 이것이 의미인 줄 알고 공부를 하니까 느낌도 안 오고 연관성도 못 찾고 굉장히 힘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알맹이를 좀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텐드의 알맹이는 기울다 이거든요. 알맹이란 말은 그 핵심, 기본 개념입니다. 이 기본 개념 알맹이가 상황이 바뀌면은 껍데기가 바뀌는 거예요.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껍데기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표현. 예를 들면 행동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습관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에요. 이게 상황이에요. 문맥이에요. 문맥에 따라 알맹이가 바뀐 것입니다. 자, 사람을 돌보다는 것도 뭐예요? 문맥이 노약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노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죠? 재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이 잘 자라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걸 재배하다, 보살피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식물을 돌보다라고 하면 안 됩니까? 마찬가지죠. 그죠? 식물을 돌보는 거나 식물을 재배하는 거나 그게 극이죠.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몸으로 향하다 하는 것도 방향이 위로 향하다, 아래로, 위로 기울어져 있고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걸 알고 보면 이게 알맹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서로 다른 문맥입니다. 서로 다른 똑같은 알맹이가 이게 알맹이죠. 똑같은 알맹이가 다른 문맥을 만나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걸 알맹이를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사진에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공부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맹이를 알면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다 이것이 남남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알맹이는 기울다라고 했잖아요. He tends to get up early. 그는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 사람의 습관이 늦게 일어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찍 일어나는 쪽으로 습관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He's attending to his mother. 그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보살피고 있다. 그는 어머니가 아프신가 봐요. 아픈 어머니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 보살핀다라는 것이죠. He tends to his garden every day. 그는 매일 정원을 보살핍니다. 그죠? 정원에 뭡니까? 식물이 있겠죠. 꽃도 있고 풀도 있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똑같죠?
His popularity is tending upwards. 그 인기가 치솟고 있다. 위로 향한 거지요. 기울이다 이 말이잖아요.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뭡니까?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알맹이 하나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표현들로 나타난 것이죠. 다른 껍데기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상황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굉장히 영어가 쉬워집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address라는 단어, 이것도 다이어입니다. 보면 주소 또는 동사로도 쓰죠. 연설, 동사도 있죠. 직접 말을 걸다, 호칭을 쓰다, 문제를 다루다. 주소하고 연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죠. 왜? 사진에는 껍데기만 있다고 했잖아요. 껍데기만 보면 연관성이 없습니다. 주소와 연설이라는 것이. 또 문제를 다루는 것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맹이를 알자는 것이죠. 알맹이와 함께 이걸 보면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address의 알맹이는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주소라는 건 뭐예요? 동사로도 물론 씁니다. 영어는 품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편지를 똑바로 가게 하는 게 주소잖아요. 주소를 잘못 쓰면 편지가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잘못 가잖아요.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쓰는 거죠. 연설하는 건 뭐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서 그 사람들 똑바로 보고 말하잖아요. 등지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똑바로 본다는 거예요. 똑바로가 알맹이입니다. 누구에 직접 말을 걸다, 연설하다가 말을 걸다가 이 껍데기만 보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한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을라도 여러 사람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똑바로 보고 말하잖아요. 그죠? 같습니다. 똑바로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러 사람일 때는 연설하다, 한 사람일 때는 말을 걸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호칭이 이제 등장하는 경우에요.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호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칭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보고 호칭을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하면 선생님을 보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하는 거예요. 또 문제를 다루다 하는 것도 문제를 피하지 않는 거죠. 문제를 똑바로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바로 본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보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맹이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상황만 이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진에는 이런 다양한 서로 다른 뜻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보입니까? 알맹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남남처럼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the letter was wrongly addressed. 잘못 주소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소가 잘못 쓰여 있으니까 똑바로 못 가겠죠? 엉뚱한 데로 가겠죠? 편지가. He addressed a lot of people. 그는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에게 연설을 했다.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똑바로 보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설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는 한 사람이에요. He approached and addressed the man. 그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말을 걸었다. 한 사람이니까 연설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상황이 다른 거예요. They addressed him as sir. 이게 호칭이 있잖아요. 이제 호칭이 등장하는 거예요. 호칭이 있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죠. 그는 sir라고 그에게 말을 붙인 거예요. 말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sir라고 그를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We will address the issue later. 우리는 그 문제를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보겠다는 거죠. 똑바로 보는 거니까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전부 하나의 알맹이는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단어들이 대부분이 다이어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어의 기본 어휘들입니다. 핵심 어휘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세 보면 이렇게 뜻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외운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죠. 새로운 상황에 만나면 또 새롭게 다르게 표현돼야 되니까. 이건 껍데기라고 했잖아요. 다 표현에 불과한 것이었죠. 예. 한번 보세요. 놓다, 두다인데, 뭐, 정하다, 끼워 박다, 해, 다리, 지다, 뭐, 굳어지다, 응고되다,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서로 한 단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남남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공부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알맹이를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자,
자, 어려운 단어,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돼 있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배운 단어가 쉬운 단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과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 다이어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이런 새로운 단어들 한번 보세요. aesthetics, morphology, juxtaposition 이런 거는 새로 배우는 단어들이지요. 그러나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왜 어려운 단어는 아니냐면 사전 보면은 하나의 뜻밖에 없습니다. 간단하죠, 아주.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들, 이 단어들은 다이어들이에요. 사전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영어에 보면은요, 이 다이어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다이어들이 기본 의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어의 핵심이고 한 7, 80%가 이런 기본 의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를 알면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암기하지 않고 이해하면 뭐예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재미있죠. 공부가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느낌이 살아나요. 텐드 하면 기울이다. 텐드는 기울이다구나. 이걸 뭐 재배하다, 뭐 돌보다, 뭐 따로따로 외우면 느낌이 안 살아나죠. 혼란만 가중되죠. 예.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만나면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은 사전에서 벗어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창의적인 공부가 가능한 거지요. 이건 어렵지 않죠.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나 알맹이를 모를 때는 창의적 방법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알맹이를 알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전에서 벗어날 수 있죠. 당연히 새로운 상황이면은 사전에는 없는 상황이니까 또 당연히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를 그냥 무조건 암기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답을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 원리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다이어도 공부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면, 즉 원리라는 것이 뭐예요? 알맹이를 이해하면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제 뭐 암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전에서 못 벗어납니다. 사전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만의 표현을 만들 수도 없어요. 예. 자, 다이어가 이제 보면 어떤 단어들이냐 하면 전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쉬운 단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중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요 정도의 뜻만 알고 있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는 단어인데 해석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했죠. 예, 뭐 당연합니다. 암기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지요. 다이어는 기본어입니다. 빈도수가 아주 높습니다. 빈도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어이들이기 때문에 영어의 7,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를 모르고는 영어를 한다고 할 수가 없죠. 대학 때 배우는 새로운 단어를 모르고는 몰라도 영어를 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전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들입니다. 영어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알맹이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맹이를 같이 공부를 하면은 이걸 잘 알고 이해하면은 다이어가 서로 다른 남남이 아니구나. 단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을 뿐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공부가 굉장히 쉽습니다. 편안해집니다. 느낌까지 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권용훈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였습니다.